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파운더스 플래티늄 박수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소중한 만남 갖게 돼서 줌으로지만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 스토리를 많이 좀 녹여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제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중국 뉴스예요. 이 젊은 남자분께서 고향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리셨는데 500km 정도를 가셔서야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그런 뉴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는 아, 참 웃긴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고향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급한 일 해결하고 살기에도 너무 바쁘니까, 나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정말 저희가 인생길 끝자락에 섰을 때,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인생의 방향 잘 잡고 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게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 네네. 이게 맞는 걸까? 또 이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생각하고 계시다거나, 혹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면은 저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흉측한 그림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정말 흉측하고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그림 속의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네, 감옥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셨을 때랑 다르게 제가 이 그림 속의 이 스토리를 얘기 들었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다르게 보이시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 이게 뭐야 그랬다가 이 그림의 스토리를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아메이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아시려면은 정말 잘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봐왔던,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들으셨던 이런 것들로 아메이를 판단하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는 어떤 일인가요? 어, 아메이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단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단계라는 의미 속에는, 말 속에는 이거는 내가 피해볼 수도 있는 일이지 않나?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주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 지인들한테 부담 주는 일 아니에요?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아메이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사업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던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렇다더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때문에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믿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진짜 아메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아메이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네, 저에게 아메이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13년 해온 사업가이고 또 아메이 제품을 20년 넘게 제품을 애용한 소비자로서 제가 느끼는 아메이는 무엇이었냐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에게 아메이는 기회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희망이라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당시에 제가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꿈 많은 학생이었던 저였는데 제가 23살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바라던 삶과 그다음에 어떤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커서 제가 우울한 날을 보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의 전해주신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그 야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저처럼 그런 어떤 멋진 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그분에게도 아메이 사업이 기회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네,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들 지금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들. 네, 장수도 리스크가 됐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정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거는 정말 큰 리스크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바로 변수라고 말하죠. 변수. 네.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날 수 없고, 뭐,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에요. 저도 이런 일들을 몇 가지 겪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우리 모두, 그리고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수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대학생과 취준생 5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1위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대학생과 취준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울감과 어떤 코로나19를 합친 신조어고요. 그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스트레스가 과부하되고 경제적인 어떤 위협 등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 우울감이 넘어서서 공포나 분노를 느끼는 이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코로나 블랙이래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좌절, 절망, 암담함을 느끼는 상태여서 코로나 블루나 레드와는 달리 코로나 블랙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구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정말, 뭐랄까, 요즘에 보시면은 애쓰고 버티고 하면 나아질 거라는 한 줄기 희망도 없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의 단계가 이런 코로나 블랙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만약에 남편이 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메이를 알지 못했다면 저에게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나이대별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굉장히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가슴이 턱 하더라고요. 이 지금 그 영상 보시면요. 40대 중반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은 1위가,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1위가 암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자살이라는 게 2위로 이렇게 머물러 있고 나이가 이렇게 그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3위로 내려가긴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이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 2030들도 이렇게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정말 그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요. 특히 20, 30대 여성이 가장 심각하다는 내용이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 20, 30대가 가장 위험군이 높게 나왔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20, 30대가 얼마나 찬란한 나이대예요.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인데 이 2030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느냐라는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먹고 산다. 앱바생, 앱랜서족을 아시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뭐 엔잡러, 플랫폼 노동 이런 용어들은 제가 들어보긴 했었는데 요런 단어는 제가 좀 이번에 그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처음 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앱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가 앱랜서고요.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앱바생이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단기 알바를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봤더니 일자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은 꽤 큰 수입을 벌고 있는 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를 버는 거라 하더라도 5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간에 이런 지금 어떤 근로 형태로 이분들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30의 현실, 네, 평균 구직 기간 10개월이고 초봉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73.3%에 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자녀 세대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 혼자 사는 라이프를 꿈꾸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면은 부모님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2030들이 많아지고, 그 혼자 살다가도 다시 부모에게로 오는 그런 캥거루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기사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조금 더 제가 더 조사했던 그런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2021년 3월 기사에 30대 미혼 인구 과반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대뿐만이 아니에요. 40대 초반도 44%가 부모와 동거 중이래요. 네, 주거나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대 미혼 남녀 5명 중 1명이 비혼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 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나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축의금을 내가 계속 내야 되냐. 그리고 너무 축의금 부담스러운데 문화가 좀 축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냈던 지금까지의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아니라 비혼식을 하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제 나이 20대 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취준생의 32%가 공시족이라고 합니다. 네,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되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비율의 지금 그 취준생들이 이 공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세금으로 사는 일자리만 늘어가는 나라 장래가 어떻겠나.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만 늘어나는 현실은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는 것만큼이나 딱하다. 아, 저 이거 정말 보고서는 참 정말 말문이 막혔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었거든요. 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알바 없이 버텨도 빚만 쌓인다라는 이 제목이에요.
이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실 텐데, 계속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도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대학 후배를 통해서 듣게 됐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문을 닫으신 그 이웃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알고 지내던 분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문을 닫으시고 소식을 들었더니 자영업 하시던 분들 중 7분이 자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점심을 먹으러 간다던가 이럴 때도 그런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제가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아유, 사장님, 요즘 코로나로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넸다가 이분이 정말 처음 보는 저한테 하소연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달 내가 지금 1,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 본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그 또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정말 사람도 쓰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온몸이 부서져라 버티면서 일만 하고 계시는데도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저희 남편의 그런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런 로봇과 AI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신 로봇이 닭을 튀긴다는 치킨집에서 펼친 로봇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인정하기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 팀의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푸드코트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서빙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작년에 2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이런 로봇이 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 슬픈 호황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폐업 컨설팅이 사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래는 신규 자영업자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돕던 분들이 폐업 코디네이터로 일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폐업하는 가게에 주방용품을 이렇게 매입하러 가셨다가 물건 빼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사장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안 좋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되게 빨리빨리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 저 뉴스 잘 안 보거든요. 뉴스 보면은 뭐 확진자 소식에 이런 우울한 소식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마음도 너무 안 좋고 덩달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현재 어떤 상황, 현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또 뜨거운 곳이 있어요. 위기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기회가 있는 곳이 또 기회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곳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여행도 할 수 없고 문화생활도 할 수 없고 만남도 할 수 없고 참 모든 것에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저도 그냥 여행 못 다니고 문화생활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고 아메이 사업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제약이 많은 현실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한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는데 와, 정말 내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근데 또 이걸 나만 늦게 알고 있나? 나만 늦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가운데 기사 내용 보시면요. BTS가 나오거든요. 네. BTS가 정말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얼마나 정말 활기차게 지금 전 세계 그 콘서트 투어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신곡 다이너마이트 그 신곡을요.
포트나이트라는 그 게임, 거기를 통해서 최초 공개를 했대요. 이것도 제가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래퍼는 게임 속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실제 콘서트장에서 만약에 공연을 했다면 입장하기 어려웠을 123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면 또 아니었다면은 또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거기서 예쁘게 꾸민 그 나의 아바타가 내가 하고 싶은 연기도 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드라마도 찍고 이렇게 놀고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대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면은 밖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 2억 명 가까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돈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지금 막 놀고 있고 그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그 MZ 세대들을 겨냥해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넬,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여기에 입점을 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세상도 지금 있어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없으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사망원이 1위가 자살이라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준비되지 않은 개인이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정말 속수무책이죠. 근데 코로나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만나게 될 건데요. 네. 강사님 목소리 안 들리세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알아볼 때 그 미팅장에서 들었던 워렌 버핏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었어요. 어, 정말 가난이라는 거는 몸만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구속하는 게 정말 더 무섭거든요. 그 가난한 어떤 상황 속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생각도 구속당하게 돼요. 아,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구속. 이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동 수입이라는 게 언젠가는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수입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내가 물을 떠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오른쪽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계신 수입이 내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버는 수입으로만 살고 혹시 계신다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네, 나이를 안 먹을 순 없죠.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동 수입조차도 점점 벌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에서 이 직업의 사분면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요, 이 사분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제가 한번 화면을 다 열어볼게요. 네,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면은 사람들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네. 월급 모아가지고 부자 됐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면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라고 말했냐면 1번 시스템을 만든다. 2번 시스템을 산다. 3번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요. 1번과 2번 같은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회사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산다는 거는 어떤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미 잘 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산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을 제가 어떤,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1번과 2번을 통해서는 경제적 자유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3번은요, 할 수 있어요. 3번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인 아메이 비즈니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절대 그게 같지 않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을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매달 의무적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명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지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메이는 세계 최고 품질의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가입비나 매달 의무 구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가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CNN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지 않았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 토크쇼에서 그 토크쇼 그 MC가 당신이 만약에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렇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가 뭔지 알아보려고 정말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몇 분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까요? 네. 이미 한국 아메이는요,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온 지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정말 매일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께서 오늘 처음 들으셨고 난 이거 몰랐던 내용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제가 왜 제가 이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네, 지금 다 음소거가 돼 있으실 거라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텐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이게? 누구나 하는 거. 네, 바로 소비죠. 소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소비 안 한다 이러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고 살아요. 네,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소비를 통해서 그것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소비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남편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계속하게 될 소비인데 이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소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런 곳들에서 소비하고 계신가요? 네,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 코스트코 뭐 이런 데서 소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여러분, 소비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한번 지금부터 아메이마트로 바꿔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진짜 아메이의 기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신다면은 아메이마트로 바꿔보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하는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쿠팡에서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쿠팡이 부자 되는 거고요.
배민에서 소비하니까 배민이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스포너님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아, 나는 이제 남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비 안 하겠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소비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현명한 소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닥쳤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트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닥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시고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요즘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부자가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 안에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네.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네. 이게 누구냐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공유하는 플랫폼 사업,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소비자를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쿠팡이라면, 네, 로켓 배송으로 굉장히 회원을 많이 늘린 쿠팡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네이버도 어마어마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쇼핑 라이브라는 이런 걸 통해서 산지 직송으로 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이거 이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부자가 되는 플랫폼, 이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바로 플랫폼이 되어서 아메이 제품을 사용한 경험과 감동을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유하고 연결하면서 내가 생산자인 아메이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개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연결과 공유예요. 연결과 공유.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으면은 맛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어디 가서 머리 예쁘게 하면은 거기 머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동안 해 오셨던 건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하는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경험하신 감동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연금 수입,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자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망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네,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치약이 떨어져가지고 치약 사서 쓰는 건데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입으로 연결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통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의 유통 방식은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이런 과정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왔었죠. 그리고 저희가 1,000원짜리 제품을 만약에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의 그 원가가 20%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원 정도로 잡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의 질하고는 상관없이 1,000원에 주고 이 제품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죠. 그래서 그 광고비에 대한 것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제품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우리가 그걸 다 하면 그 유통 마진을 내가 가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형마트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쪽으로 여기가 싸다, 혜택이 많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이 또 생필품을 구매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통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모이고 있고 돈이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를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1959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정말 이거는 사업 설명을 제가 들을 때 너무 놀랬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유통 방법이 아니라 그 광고를 통한 어떤 그런 광고를 이용하지 않고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어떤 그 구정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정 광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정말 여기서 지금 제일 위에 기존의 어떤 그 유통 방식처럼 저 정도의 원가를 들여서 만들었을 때는 구정 광고가 될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네네, 죄송합니다. 구정 광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더 많이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D 비율,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건데, 왜 그러면 이 회사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 이념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특별한 기업 이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저 같은 개인에게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대기업의 광고를 통해서 만약에 유통을 시켰다면은 이 사업의 기회가 저에게 왔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미 탄탄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게 제품을 주고 또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광고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수익이 날 텐데 이 회사는 빠르게 뭔가 만들어지고 정말 수익이 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거죠. 네. 저처럼 정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고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지금 나가 있는데, 6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을 지켜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감동을 했고요. 정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창업자분들의 철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너무 제가 이 사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뭐지? 회원 소비자들 중에서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주변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나를 통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많이 늘려갔을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보너스를 준대요.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35%를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한국 아메이가 매출이 1조 몇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뒷자리 몇천억 빼고 1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1조에 35%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제가 여쭤보면요. 계산도 못하세요. 너무나 큰 금액이어가지고 계산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3,500억입니다. 그 3,5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회원 소비자에게 간 거예요. 네. 아까 지금 위에서 봤던 이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소비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 시장이 1조가 되든 10조가 되든 100조가 되든 간에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매출이 3조가 되고 4조가 되고 5조가 되고 이렇게 커지는 거는 저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스폰서님을 통해서 듣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그런 소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원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길래 제가 정말 강력하게 여기서 정말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 사업 한번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회원이 되시면 일단 제품을 30% 싸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90일 이내에 내용물의 50% 이상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으실 때 전액 환불받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게 소비자 입장으로 보셨을 때도 정말 내가 맘 편하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정말 그렇게 써보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을 봤을 때도 내가 이것을 그 소비자들의 어떤 변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거를 재고를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제도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알리고 내가 애용한 만큼
그분에게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드려요. 이게 바로 저희한테는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빅 비즈니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보너스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아메이의 구독 서비스인 장바구니 SO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매달 매달 아메이 제품을 쓰시면요. 적립금 혜택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장바구니 SOP 일반 마트와 어떻게 다른지. 일반 마트와 아메이에서 똑같이 30만 원을 여러분이 쓰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마트는 0.1%가 포인트가 잡힙니다. 근데 아메이는 5%가 잡혀요. 이 포인트만 보더라도 여러분 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달 매달 생필품을 똑같은 금액을 2년 동안 사용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2년 동안 그러면 일반 마트는 7,200포인트밖에 안 돼요. 근데 아메이는 82만 5천 포인트가 됩니다. 무려 지금 이 두 개 차이가 114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것까지만이면 제가 이 정도로 제가 흥분하지 않아요. 너무 더 큰 혜택이 있어요. 자, 다음 보세요. 이거를요, 매달 매달 저희 제품을 애용하는 단골 소비자로서 이렇게 꾸준하게 쓰시다 보면은 아까 제가 5%라고 했는데 5%가 아니라 10%가 되고 그 다음에 15%가 되시는 거예요. 네, 매달 매달 아메이 제품을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더 크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30만 원 장바구니를 내가 매달 매달 이용하는데 내가 지금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4만 5천 원이 매달 쌓이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이 정도의 30만 원 쓰시고 지금 15% 돌려받으시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혜택이 8월까지만 8월에 가입하는 이 장바구니를 만드시는 분들에게까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래서 다음 달 9월에 만약에 장바구니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20만 원이나 30만 원 이런 장바구니를 내가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구간에 있는 적립금 혜택을 못 받으세요. 다음 달에는 이 10만 원 구간, 20만 원 쓰셔도 30만 원 쓰셔도 이 10만 원 구간에 있는 적립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스폰서님과 꼭 이렇게 얘기 나누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FCA 코리아 팀의 소비자 유익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 FCA 코리아 팀인데요. 이 소비자 유익에 대한 혜택이 정말 큽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이 6분이, 왼쪽도 6분, 오른쪽도 6분인데 지금 이렇게 가입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비자분들을 뭐 사업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난 제품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어도 이렇게 쭉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분들을 묶어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묶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가입을 했죠. 저희 팀은 이렇게 FCA 코리아 팀은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 유익을 저희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각 똑같이 10만 PB씩을 쓰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매출을 인정해 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전달한 사람들이 쓴 매출을 합산을 해주는 애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인정받으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렇게 인정받으시게 돼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왼쪽 1차 보너스 보시면 20만 PB부터 3% 캐시백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혼자 썼기 때문에 10만 PB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못 받으시죠. 근데 여기 분들을 보세요. 합산되면서 20만 PB, 30만 PB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나머지 다 이분들이요. 다 캐시백을 받으시는 그림이 되죠. 근데 오른쪽 그림으로 만약 가입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각자 혼자 떨렁 이렇게 가입돼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20만 구간에 가시지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캐시백을 못 받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매출 포함해서 전체 60만이기 때문에 이분만 여기 6%의 캐시백을 받으시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팀에서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아메이 제품 뭐 인터넷으로 샀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얼마나 싸게 사시나 이렇게 봤더니 최근에 보니까요. 정말 그 유명한 프리워시, 저희 제품 중에 프리워시 제품 아메이 그 회원가보다도 더 비싸게 사시던데요. 네. 싸게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싸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팀에 가입돼서 제품 쓰고 정보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소비자 유익 혜택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팀에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으로 네 분이 만약에
각각 20만 PB씩을 브랜드 체인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의무 구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20만씩을 쓴 이유는 보너스를 계산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그림으로 썼을 때 여러분 어느 분이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을까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스폰서. 네, 한번 이렇게 볼게요. 매출이요. 스폰서 매출은 내가 쓴 것과 내가 전달한 사람들의 매출을 전부 합산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80만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쓴 것과 내가 전달한 사람들의 매출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제일 먼저 가입했고 매출도 제일 많고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저는 스폰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메이 보너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순이고 후자순으로 준다는 겁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만약에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주고 남은 게 있을 때 나에게 온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그림에서 누가 가장 많이 노력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더라고요. 스폰서는 한 명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두 명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쭉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만 PB 쓰신 분들 후자죠.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가입하셨잖아요. 이분들 지금 20만 PB니까 3% 구간이세요. 그래서 6,000원 돌려받으십니다. A, B 전부 다. 그리고 나는 전체 매출이 60만이기 때문에 6% 자격이 되는데 60만의 6%는 36,000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했어요. 요 보너스 안에는 A와 B의 몫도 있기 때문에 6,000원, 6,000원, 12,000원 빼주면 진짜 실제로 받아가는 거는 24,0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폰서도 80만 매출에서 여기 보면은 60은 넘었지만 120은 안 넘었기 때문에 6% 구간이시죠. 그래서 48,000원이 나오는데 그거에 이 아래에 지금 가입된 나와 AB가 받아가는 금액을 전부 빼주면 스폰서는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가입했고 제일 매출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스폰서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이 받아갔어요. 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위에 괜히 누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내가 뭔가 노력한 걸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없애봤어요. 스폰서를 없애도 여러분 매출의 변함도 없고요. 수입의 변화도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나도 없애볼게요. 내가 없어져도요. A와 B는 20만 PB 3% 6,000원 그대로 받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폰서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폰서가 내 비즈니스를 정말 아직 경험이 없는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경험을 많이 한 스폰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한 것으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겠지만 아무도 피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딸에게 이 설명을 했을 때도 너무나 애가 정말 엄마 너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마케팅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그려가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세 계열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브론즈 코어 플러스라는 제도가 보너스 제도가 저희가 이제 올해 개년도 시작되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과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네,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열을 더 이상 펼치지 않고 이 세 계열을 집중해서 3%, 3%, 3%를 만들어서 내가 9%가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달성하게 되고요. 브론즈 키트를 드려요. 이 키트 받아보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도전하셔서 꼭 한번 받아보세요. 네. 저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 아까 소비자 유익 있잖아요. 이 각 계열에 소비자를 묶어나가는 이런 각 계열의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3%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시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시고요. 이 그림을 좀 더 확대시켜서 또 얼라이먼트하고 또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 얼라이먼트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생겼을 때 당신이 이 계열에다가 소개하시면 좀 더 가속이 붙어서 좀 더 많은 혜택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드리게 되면 이분도 나중에는 소개하시고 같이 그 얼라이먼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열이 깊어지고 하면서 각 계열이 6%, 6%, 6%가 되면서 15%가 되면
저희가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고요. 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은 원래 받으시는 15%의 그 보너스에다가 플러스 30%로 더 보너스를 받으시는 그런 그 핀이세요. 그래서 이 브론즈 빌더 핀이 그냥 예전에 제가 이 15%를 냈을 때요. 100만 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1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소비하고 주변의 연결과 공유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일에서 버는 수입 외에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의 만약에 수입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절대 작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계열들, 그 각 그룹들을요. 여기 지금 여기 그림은 없지만 여기에 소비자를 묶어나가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 그룹이 매출이 커지면서 400, 300, 200, 네, 100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렸을 때 매출 한번 이렇게 보너스 계산해 볼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묶어나간 이 전체 매출 이렇게 인정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룹은 400만이니까 15% 60만 원. 여기 그룹은 300만이니까 12% 36만 원. 여기 그룹은 200만이니까 9% 18만 원. 이렇게 전체 1000만에 21%, 1000만. 내가 나는 1000만 21%이기 때문에 21% 210만 원인데 이 각 그룹에서 가져가야 될 돈을 빼주면 보세요. 이렇게 빼주면 내가 실제로 받아가는 거는 96만 원이에요. 근데 이 96만 원이요. PBBB라는 저희가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대1로 계산을 했을 때 96만 원인데요. 요거는 PBBB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의 스폰서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지금 1대 1.65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6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죠? 그쵸? 내가 지금 버는 수입 이외에 이 정도의 그 플러스 알파의 수입이 생긴다는 거 너무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입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인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제품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재구매를 재구매를 하시게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지만 이렇게 제품을 소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알리고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요.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같은 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그런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점점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PB를 한 달 했을 때 저희가 SP라고 하고요. 1000만 PB를 3달 했을 때 GP라고 하고 1000만 PB를 6달을 했을 때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연속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1000만 PB를 한 회계연도 12달 동안에 계속했을 때 저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팀의 사파이어 전략, 소비자 유익 뭐 이런 저희 팀의 강력한 얼라이먼트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이게 될까?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팀의 강력한 얼라이먼트 시스템을 경험하시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 그림처럼 각 계열이 네, 1년 내내 12개월 내내 1000만 이상을 유지하는 안전한 탄탄한 그룹,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룹 3계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3계열을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꿈의 핀이에요. 꿈의 핀. 왜냐하면은 이 핀을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수입이 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연수입이 1억이 넘어요. 네. 정말 가난과 이별하는 핀 맞겠죠.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 수입이 아니라 인쇄 수입, 연금 수입이기 때문에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썼지만 지금 저희가 아메이 글로벌 65주년에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신 분들을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초대하는 굉장한 프로모션이 발표가 돼서 지금 저희 팀의 많은 분들이 이 핀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회사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없다면 그거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아메이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세요.
혹시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아들 소리랑 겹치진 않나요? 괜찮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델이시고요. 이 두 분은 학교 가는 길에 카풀을 하시면서 알게 된 친구 관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이분들의 2세이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참 놀라운 건요. 60년이 넘도록 친구와 그 가문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 동업을 하는데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가족이 이렇게 동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다투고,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연을 끊었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하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60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등 없이, 이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감동했잖아요. 한 번도 이 창업자분과 그 2세의 경영진들은요, 이게 너 탓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어, 항상, 그렇게 너 탓이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 없이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세 경영진으로 넘어가고 또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창업자 두 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신다면 창업자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탄탄한 재무 구조는 기본이죠. 근데 그 보상 플랜을 우리들, 이 사업자들하고 한 약속을 지켜내는 어떤 철학과 어떤 정신과 그런 어떤 것들은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아메이는 1959년에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도 그 나라에서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회사니까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메리케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요, 한국 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메리케이에서 일했던 그 사업자들을 버리고 철수했잖아요. 저 그런 사례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랬고, 아메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자부심을 느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아메이는요, DNB라고 하는 그 무디스의 모회사, 네, 전 세계 국가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그 무디스라는 회사의 모회사인데, 이 DNB는 전 세계 기업들의 어떤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개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5A1인데, 그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메이예요. 그래서 이 5A1 등급을 받은 회사는요, 1000만 개 기업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향후 30년 이내에 도산할 확률이 0.1%라는, 여러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세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스티브 벤 앤델 그 지금 아메이 회장은 2013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했었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고 2001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장직을 수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특별한 건 뭐냐면은 아메이 창업자 아버지이신 제이 벤 앤델과 아들인 스티브 벤 앤델, 이 부자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은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1912년 창립한 이 미국 상공회의소 밑에 보시면 나와요. 300만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당연히 이런 곳에 수장이 될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확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SBS에서 방송됐었던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상생하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메이가 소개됐었습니다. 네, 이 곳에서 어떻게 소개됐었냐면은 한국 아메이가 국내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상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나왔었는데요.
그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아메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 장인 정신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과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원포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요 화면이, 수연소면이에요. 근데 이게 3대째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렇게 지금 사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요 분이 사장님이시고 여기가 이제 따님이신데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면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고 계시죠? 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소면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면도 붉지 않고 그다음에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여기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그 자연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런 그 예쁜 색을 입히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만 혼자서 그걸 애를 쓴 게 아니라 한국 아메이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제품 개발에도 함께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 인터뷰 보세요. 제가 만든 제품을 누군가가 괜찮다. 이거 참 귀한 제품이네 하면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여러분, 이 중소기업들이 유통망도 너무나 빈약하고 정말 힘이 없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3대째 이어오면서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망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아메이와 함께 협력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캡처했던 내용은 없었지만은 국내에서만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했어요. 네, 그것을 또 아메이가 도왔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게요. 요거는 또 이제 저희 아티스트리에 디바이스가 있어요. 더마소닉이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회사와 협력했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혜 이사님이신가 그런데 이분이 여기 처음 이 회사를 찾아갔을 때요. 직원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의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만나면서도 아, 이 제품을 상용하는 데까지 이 회사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셨대요. 근데 11년간 아메이사, A는 아메이죠. 아메이사와 제품 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 회사가 연매출 3억으로 출발해서 1,000만 달러 수출답을 달성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좋았던 거는 이 아메이가 글로벌 유통망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 우리 회사가 자신감을 갖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메이 회사가 저희와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준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고 정말 감동적인 말. 여기 보세요. 같이 간다라는 동지애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죠.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업들이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질하는 거. 이런 것들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아메이 회사는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회사에게 갑질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간다. 우리가 동지다. 함께 파트너십으로 멋진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요, 지금 해외로 엄청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는 이 회사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메이와 중소기업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아메이 회사와 저희 ABO, 사업가와 관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희 브랜드 어떤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브랜드 너무나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정말 모자랄 제품 브랜드가 많은데 제가 각각 브랜드를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네, 뉴트릴라이트. 네, 정말 파이토케미컬이 핵심인 뉴트릴라이트입니다. 식물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색깔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는 비타민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파이토케미컬은 농장 비타민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메이가 자사 농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티스트리 전 세계 탑5 브랜드에 들어가고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아몬드 스폰서였고요.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 원료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쓸 수 있죠.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말 건강에 있어서 공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필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터. 그 필터가 정말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초미세먼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줘야 되는데,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초미세먼지 0.004 마이크로미터가, 그 정도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0.0024보다 더 작은 입자를 잡아줄 수 있는, 걸러내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나?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메이홈. 네,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거. 제가 주부 습진이 있었는데, 아메이 퐁퐁 쓰고서 주부 습진이 사라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제가 아메이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됐었던 세제입니다. 정말, 아메이 세제는 정말 사람, 환경, 이런 것에 포커스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이 용기도요, 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용기를 또 태웠을 때, 요게 초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스폰서님 보여줬을 때 그거 보고 진짜 놀랬던 생각이 나요. 네. 아, 국민 치약이죠. 글리스터. 네. 그리고 뭐 샴푸나 바디워시 제품 이런 것들도 뭐 말하면 입 아프죠. 네.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제품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퀸. 와, 정말 요술 냄비죠. 정말 이 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유가 있는데, 여왕처럼 요리한다고 해서 퀸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왕은 요리 안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의미는 뭐냐면은 요리하는 과정이 그만큼 너무 할 게 없고, 우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냄비가 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는, 네, 너무나, 제가 해도 맛있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퀸인데요. 한꺼번에 전부 다 때려놓고 해도 너무 맛있고 너무 근사한 요리들이 뚝딱뚝딱 나와서 정말 요술 냄비 같은 그런 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퀸으로 만든 그 요리들이에요. 베이킹도 있고 여기 보니까 수육도 있고 되게 예쁘게 정말 이렇게 한 상 차려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선물도 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맛있다고 건강한 맛이라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로모션 하자면은 다음 달에 저희가 9월 달에요. 저희 팀에서 줌으로 이렇게 요리 스쿨을 합니다. 퀸 요리 스쿨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네, 9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 파트너이신 오정원 사장님께서 이 퀸 스쿨을 진행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많이 오셔서 퀸 스쿨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 제품 브랜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제품을, 여기 화면을 왜 자꾸 다시 띄웠냐면요. 보세요. 뉴틸라이트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네, 앰모스피어 스카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 그리고 유럽 알레르기 그 연구재단 이런 데서 다 인증받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탑5 브랜드 아티스트리. 네, 여러분, 이런 세계 최고 제품을 여러분 소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세계 최고 제품을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알리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물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물이 정말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정수기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걸러주고 꼭 먹어야 하는 미네랄은 물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 몸에 또 이렇게 물을 통해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더블엑스라든가 이런 영양제를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 속에 있는 그런 좋은 미네랄들이 이온화 상태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물이 정말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기사 내용을 보셨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강의 소염제, 항생제 성분. 이걸 정수를 해도 잔류한다는 이런 제목이거든요. 네, 여기 기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일부 약물은 정수 처리를 거친 뒤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CT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 그 다음에 아스피린 주성분인 이런 것들, 각성제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2008년 4대강 하천에서 의약물질 15종이 검출됐는데 10년 넘게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지금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지속되고 있었던 내용이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 최근에. 예, 이런 성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천에 있는 생물들은 그 낮은 농도에서 계속 노출이 되는 거고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만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런 농도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 다크워터스라는 건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폐기 물질인 그 PFOA라는 그 성분을 유출해가지고 전 세계를 독성 물질 중독에 빠뜨린 두폰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거든요.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이것도 이분 앵커 여러분 아시죠? 이 앵커가 이렇게 나오는 뉴스면요. 얼마나 오래전 뉴스 소식입니까? 근데 이때부터도 이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그 300명 아기들 신생아 때 탯줄에 그 혈액을 검사했는데 300명 중에 298명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거의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30번을 성형수술했대요. 30번을 성형수술했는데도 이래요. 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회사와 이렇게 법정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정수기를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저희가 이스프링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2006년부터 2014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거기 그때그때마다 물속에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성분들이 발견됐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성분들을 걸러내는 정수기가 있는 건지 인증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 이스프링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통과를 했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PFOA 이거 과부라 화합물 이거 걸러내 준다고 인증받은 겁니다. 네, 여러분 정수기 내가 지금 만약에 정수기를 사려고 한다라면은 이거 확인해 보셔야겠죠. 물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 쓰셔야 되는 거겠죠. 얼음 나온다고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광고한다고 쓰시면 안 되죠. 그 정수기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모르지 동물도 다 알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메이에도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네, 이미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요즘 정말 핫한 메타버스 아메이에 있는 메타버스 어떤 건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데 막 신이 났어요. 막 음악도 그렇고, 막 화면도 그렇고 너무 신이 나는데, 네,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아메이에. 네, 그게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25센트 라이드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파일럿 기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반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경험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각자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고요. 따로 또 같이 네 이렇게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제가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시작했다가 계속 그걸 지속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하니까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일매일 라이딩 한 지가 지금 계산해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제가 근육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 다리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아시는 분만 아세요. 제 다리가 좀 가늘었었어요. 근데 이 25센트 라이드 하면서 제가 허벅지가 좀 굵어졌거든요. 네. 굵어졌다고 해서 막 뭐 헬스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굵어진 게 아니에요. 네. 원래 너무 가늘었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 다리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근육 손실이 많아지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또 이제 그 10월에 설치하시는 분들과 함께 라이브 스피닝도 하고, 함께 달리면서 같이 건강해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가상 공간에서 하는 모습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네. 훈남 라이브 스피닝 선생님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접속해가지고 라이브 스피닝 수업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자, 호흡. 자, 호흡. 자, 두 박자. 자, 이번에 다른 동작도 가볼게요. 아이고. 두 박자. 네, 보셨죠? 지금 이렇게 라이딩 할 때 제가 지금 빨간 옷 입고 달렸고, 뒤에 저희, 강의한 스포너님 막 쫓아오고 계셨던 거였는데, 막 쫓아오시면서 너무 제가 막 앞서 나가니까, 아이고, 주여 막 이러시면서 따라오셨던, 그래서 웃음이 빵 터졌던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어머, 언제 이만큼 달리지 싶었는데, 같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회사 제품 마케팅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어떤 팀에서 누구랑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하는 팀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네, 저희 팀, FCA 코리아 팀은 다릅니다. 저희 팀의 사파이어 전략은 오랜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충분히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거든요. 오늘 사업 설명 자리에서 제가 모든 근거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 초대하신 스폰서님과 꾸준히 만남 가지시면서 저희 팀의 사파이어 전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면 아실수록 너무나 집요하고 철저해서 아마 소름 끼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시스템 사업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인데요.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나는 아메이 회사도 믿겠고 제품도 믿겠다. 근데 나를 못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면서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시스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의 속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팀의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아메이는 지렛대 사업이거든요. 혼자 하면 해내기 어렵지만, 준비된 팀의 시스템과 전략으로 함께 함께 하신다면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FCA 코리아 플라이힐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지금 이렇게 1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8월까지 저희 팀의 많은 리더님들께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이 책 내용 정말 건강을 지키고 건강 전도사가 되겠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이셔서 공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연결과 공유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저희 팀 교육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알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는 밴드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짧은 기간 축적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가까이 모아놓았던 정보들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접속하셔서 정말 여러분 그 돋보기 창에다가 치기만 하시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정보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밴드가 있고요. 또
저희 팀의, 뭐랄까요, 저희 팀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거라든가, 정말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의 영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그 스폰서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네, 여기 보이시죠? 강해안 FCA 코리아 아메이 24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 저희 팀의 영상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의 진짜 강력한, 네, 미라클 모닝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가까이에 우리나라 상위 0.1%의 성공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성공자를 만난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성공자의 멘탈, 마인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으신 귀한 깨달음을 공짜로 얻으실 수 있는, 네, 너무나 특별한 저희 팀의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사업자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하는 이런 소비자분들도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내가 있는 자리를 바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미라클 모닝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강력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 팀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의 그 아메이 사업을 하는 저의 비전과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저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사람. 제 주변에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첫 번째 화면에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여기 지금 사진은요,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님과 저의 사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꾸준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신 스폰서님들, 지금, 강희한 사장님, 이종현, 이수미 사장님 사진인데요. 여러분한테는 정말 멘토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어릴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을 멘토로 삼고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런 멘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멘토가 있거든요.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이런 귀한 스폰서님들 너무너무 저에게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평생 가족인, 저희 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랑스럽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 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변화는 고통이 따른 거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안 하던 거 하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팀에서 제가 지금 함께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변화들을 기꺼이 하시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변화하시고, 그리고 점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고, 참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네, 저에게는 이런 분들이 저에게 비전이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는 25살 아빠, 23살의 엄마가 됐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서툴렀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진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다가 저도 약간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엄마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 가게를 했었어요. 의정부에서 이 가게를 했었는데, 이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추억, 아픔, 터닝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게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추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추억이에요. 저랑 같이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이 저희 집 닭 한 마리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파트너분들을 모시고서 저희 집 가가지고 닭 한 마리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고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에 송년회도 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 그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인데 이 가게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아픔은 또 굉장히 또 컸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저는 또 아메이를 하면서, 이 가게로 인해서 참 얻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 참 너무 아파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뭐냐면은, 이런 고난이 축복이고 결핍이 축복이라고 제가 그런 어떤 이 가게를 하면서 맞닥뜨린 현실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 절대로 내가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던 거. 네. 그 결핍과 고난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라고 뭐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거였지. 그쵸?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수잖아요. 네. 어떤 저한테는 이런 그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제가 아팠던 것들, 그런 숙제들을요, 제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로? 아메이 비즈니스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희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저를 희망이라고 부르네요. 네. 저희 남편이 저를 희망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제가 남편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일했던 23살, 25살이었던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함께 여행했던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변했죠. 네.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제 앞에 놓였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겨냈고요. 극복했고, 해결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이 힘든 일인데,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이 비즈니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힘든 일이 정말 대안이 없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일이라는 걸 저희 남편이 알기 때문에 저를 보고 희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 사람의 희망이 돼서. 네,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까 그 A65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해서 지중해 크루즈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와 저희 파트너분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A65에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지중해에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